평화부지사가 하고 있는 일련의 대북 활동들을 지사는 깜깜이 아무것도 몰랐다? 그것이 상식적으로든 상식적이 아니든 간에 가능한 일이냐는 것이죠. 자, 이게 여러분들 쌍방울 대북 송금이 보통 일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콧방귀를 뀌어왔던 것이 이재명 대표였죠. 하지만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지난 7일입니다. 1심 판결에서 9년 6개월이면 여러분들 중형입니다. 중형이에요. 세상 감옥에서 여러분들 10년 있으면 10년 정도 생활하면 더군다나 지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나이를 생각하면 10년 정도 깜빵에 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 이후에 석방은 되고 출소를 하겠죠. 출소를 하더라도 물론 뭐 가석방도 있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면 복권이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1심 선고대로 받으면 9년 6개월이니까 거의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있게 되면 그 이후에 인생은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형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어떤 태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핵심은 이겁니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9년 6개월을 받게 되는 핵심적인 연결고리는 어디입니까? 쌍방울이에요. 또 하나가 있죠.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두 개예요. 그러니까 쌍방울로부터 불법적인 뇌물을 받았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의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쌍방울이 이 비용을 대납한 거. 그리고 지금 일단 의혹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대가로 해서 북한에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라고 하는 이 의혹이에요. 이 의혹인데 이 의혹에 대해서 1심 법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연관성 부분,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 부분을 판결을 내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그 보고했다라고 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발언은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임의성이 뭐냐면 여러분들 자발성입니다. 자발성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유효한 법적 진술로 받아들여진다라는 의미예요. 그 이야기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기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경기지사로서 외환자금관리법 위반이든지 제3자 뇌물죄가 되는 대북 송금에 대해서 왜 그것을 그대로 이재명 대표가 인정을 했는가? 보고를 받고도.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전혀 관련이 없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전혀 다른 맥락인 것이 가령 여러분들 대장동의 경우에는 대장동도 이제 더 수사가 되고 재판이 이루어지겠지만 대장동의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고 나중에는 사장 대행까지 하나요. 그러니까 대장동과 관련된 것은 이걸 이른바 대장동 카르텔, 대장동 저수지라고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따지고 보면 시장 시절에 이것에 대해서 시장이 정확하게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정말 단 하나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는 혹시 있을 줄 몰라요. 이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사가 북한을 방문하고 경기도가 하는 대북 사업은 지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존재가 경기도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북한과 관련돼서 지사가 방북을 하고 대북 사업을 하고 그 외에 추진은 되지 않았지만 쌀을 10만 톤을 보내고 뭐 인도적 지원을 하고 교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결정을 해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기가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올리는 대로 했다? 그거는 누구한테도 쉽사리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럼 전 평화부지사가 무슨 이유 때문에 깜빵에 갈 일을 지사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800만 불을 자기가 꿀꺽 먹은 것도 아니고 북한에까지 보내지는 돈인데 그것도 이해찬 전 대표의 보좌 역할까지도 했고 매우 가까운 인물이 그런 정도의 지식 수준까지도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건 도무지 이해되거나 납득되거나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 거예요. 아니 평화부지사가 하고 있는 일련의 대북 활동들을 지사는 깜깜이 아무것도 몰랐다? 그것이 상식적으로든 상식적이 아니든 간에 가능한 일이냐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하나 보시죠. 이걸 보면은 지금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지금 바로 밑에를 보시면 이재명 대표의 이름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검찰, 또 부지사, 특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 국민들 사이에 통용되고 있는 그런 관련된 각종 데이터들을 다 긁어 모은 겁니다. 지금 북한도 나오고 있죠. 재판도 나오고 있고 법원, 김성태, 민주당 다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이 내용만 보더라도 물론 이것이 법적으로 유죄냐 무죄냐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아닌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빨리 서둘러서 국회를 원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실상 일방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의회를 철저하게 장악해놔야 그나마 이 의회의 힘으로 이재명 대표 개인의 힘으로는 버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재판을 뒤집어야 되는데 본인 개인의 정치적인 힘으로는 일반 개인의 이재명 개인의 힘으로는 이게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민주당이 다시 국회를 장악해야만 대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행정부인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본인의 이 재판 리스크 목을 계속해서 조여오는 것에 대해서 나도 그러면 맞대응이다. 대통령의 목을 조르겠다. 그래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걸고서 맞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렇게 의회 권력을 꽉 쥐고 있으면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심지어는 재판부, 법원도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검사의 경우에는 바로 탄핵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6개월이든 직무정지입니다. 6개월 직무정지를 하고 돌아와서 다시 강도 높은 수사를 담당할 수 있는 담당자가 될 수 있다.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6개월이 지겹고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탄핵 대상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검사들은 엄청난 부담을 가져서 그냥 옷 벗고 나가서 변호사를 내버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재판부에 대해서도 자, 법률 왜곡죄라고 해서 재판부도 이제는 다 검증하겠다. 법원도 검증하겠다. 사법농단 아니냐. 벌써 뭐 양승태 사법부에 대해서 사법농단이라고 그러고 지금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따지고 물어볼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김경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특검을 해야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관도 상당히 공정하고 양심적인 대법원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 권력을 깍 쥐고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압박하고 영향을 최대한도로 가한다면 판사라고 뭐 별 뾰족한 수가 있나요? 영향을 받고 타격을 받고 재판을 내리는데 판결을 내리는데 상당히 위축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